인간한테는 다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딱 그 부족한 곳에만 앵글을 맞추는 거죠. 내가 100개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 한계 때문에 나는 못했다라는 패배적인 신념을 사실은 내가 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로 자꾸 나에 대한 개념, 관점을 바꿔나가는 게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통 저도 30쯤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김미경한테 열등감이 있어? 생각해보세요. 증평 촌에서 올라와서 보이는 건물이 열등감이고 걔 아버지 직업이 열등감이고 걔네 집 가면 열등감이고 만나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열등감이었던 시절이 저한테 있었어요. 참 근데 요즘에는 더욱더 그때는 SNS도 없었지. 요새는 그냥 열등감을 유발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참 우리가 이 감정과 많이 싸우고 있고 더군다나 그 감정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20대, 30대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단어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스쳐 지나갔던 분들이라면 딱 이 영상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예진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박예진입니다. 네, 왜 아들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아들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책을 읽고 내 인생에 적용해 본 사람은 그렇게 아직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이 책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들러 좋겠어요. 심리학이요? 네, 네, 아들러 심리학은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는 말이 원래 맞습니다. individual psychology인데 네. individual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개인으로 됐는데 사실은 undivided psychology입니다. undivided는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드, 융, 애들러가 현대 3대 심리학자라고 하는데요. 네. 프로이드께서는 무의식, 의식으로 나눴고 나중에선 삼원구조에서 초자, 자, 이드로 이렇게 인간을 구분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들러께서는 인간은 네, 생각도 있고 생각하죠, 우리.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감정도 느끼고 행동도 느끼는 이런 통합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individed, individual psycholog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물어보신 아들러 심리학은 원래 이름은 individual psychology인데 네.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고유성, 독특성 오케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요번에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도 아들러 심리학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있었습니다. 요번에 서른에 읽는 아들러, 서른을 더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 또 열등감이라는 키워드를 부각시켜서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내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이러이 저러 하더라. 눈에 보이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열등감이었어요. 없더라. 열등. 다 그렇지만 그랬어요, 그때는 SNS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때는 그래도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회가 많았는데 아하. 지금의 이제 30대는 네. 굉장히 지쳐 있어요. 예전에 30대, 20대 후반 30대하고 지금의 30대는 많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신생성인기라는 그런 말도 만들었어요. 신생성인기. 충분히 나올 만한 말이네요. 네네. 30대가 사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했는데도 또 초년생이 된다라는 그런데 이제 과도한 책임감 또 이제 그래도 부모 테두리에 있다가 나오니까 결정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등감이 다른 때마다 사실 열등감은 있죠. 시기마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욱더 심해지는 아주 그 위기를 느끼는 자기는 부족한 것 같은 예, 그래서 이제 30대가 아들러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왜 30대들이 지금 이렇게 아이의 감정에서 어른의 감정이 되려면 어른 스테이지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른 스테이지로 옮겨갈 만큼 사회가 빠르게 사람들을 땡겨주질 못하잖아요. 뭐 취업도 빨리 안 되고 빨리 결혼하기도 힘들고 어른 스테이지로 못 가니까 그 중간에서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상태의 어정쩡. 불안감. 네,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막 나쁜 네. 감정이 치고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신생 성인기 단계라는 말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네네. 30대 분들이. 그러면 이 30대의 아들러가 왜 필요한지, 아들러는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들러 께서야말로 네. 일생을 열등감과 함께 사신 분이세요. 네, 그러다 그럴 줄 보니까 알았어요. 안 그러면 이 책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어, 어. 그러니까 열등감이 키워드가 되셨는데,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또 아들러 뗄감으로 썼어요, 맞아요. 열등감을? 아주 좋은 예? 면, 네, 주춧돌로 삼아갖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분은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둘째로 태어나셨는데, 네. 형이 굉장히 컸고 멋있었고, 네, 외모도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우수해서 집안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이분은 그렇게 좀 체질이 허약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4살 때 이제 6개월 된 동생이 침대에서 또 죽는 그런 트라우마도 겪었고, 선생님들이 이제 학업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고, 또 4살 때 기억을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아파서 의사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의사로서 해줄 것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의식이 좀 흐릿한 상태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나는 저렇게 낙담시키는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낙담을 시키는 얘기는. 네네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않겠다 하면서 네, 네. 의사가 되셨대요. 아. 그리고 아주 기를 쓰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늘 죽음과 싸웠고 네. 열등감과 싸웠고 이런 분이죠. 그렇지만 네. 그 열등감이 인간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땔감이다. 네. 그거를 평생을 통해서 실천하신 분이시죠. 자기의 열등감을 이제 인정하고 극복하셨고 네. 그 다음에 땔감으로 해서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 환경에 비해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열등감이 되게 당연한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우리 늘 다 있어요. 우리 그죠? 다 열등. 다 있어요. 그죠? 네. 열등감이 이제 너무 심하고 늘 거기에 고착이 됐으면 이제 그게 이제 질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맞아요. 우리 인간한테는 누구나 부족하다는 감정이 있고 무시당한다는 감정,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 나날이 느끼는 열등감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30대들에게 아들러께서 하시는 네. 이 말씀 용기를 내라. 30대는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기초. 그죠? 뗄감이 준비가 됐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고 한번 해봐라. 용기의 심리학 또 격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응원해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에는 굉장히 그 응원하는 절차들이 잘 돼 있죠. 서른들은 어떤 열등감을 제일 많이 말할까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네. 이 어정쩡한 어른이인 거죠. 어른이. 네. 네. 어른이. 그래서 조급함이 많은 거예요. 조급함이 많다. 네, 이제 사회에 나는 아직도 이것도 못 이뤘어. 이것도 난 아직 아니고, 집도 없어. 네네, 그렇죠. 난 아직 뭐 결혼은 너 그래 결혼할 준비도 안 됐어, 뭐 엄두도 이런 못 거. 내고 엄두도 못 낸다. 직장에 가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예전처럼 인원이 많고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몇 번 물어보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근데 어떻게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그런 애로점을 안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만 더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눈치를 많이 특히 더 사회적 불편감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의 시선에 되게 민감하죠. 바꿔보면 잘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잘하고 싶다. 아들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들러가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네.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재밌다. 싶다라는 마음이죠. 오케이. 부족하다가 많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네. 힘.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다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러에서는 고통이 있으면 노하우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고통 이면에 발달된 고통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인간한테는 다 장점이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근데 딱 그 부족한 곳에만 앵글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을 결핍과 보상의 심리학이라 그래요. 결핍과 보상의 심리학. 그러니까 그 결핍된 욕구에 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심하네. 부족하네. 그죠? 나는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 든든하네. 뭐가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받치는 게 좀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은 안 자빠져. 네, 받치는데. 네, 맞아요. 자기 음. 중심을 꽉 잡고 있고 오케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낯설면 저 이거 안 찍어봤거든요. 네. 엄청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막 또 이 완벽증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부족한, 미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음.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을 가진 사람. 오케이. 그렇지만, 예,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잖아요. 챌린징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분리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 책에서 보면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열등감이 생기는 30대에게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여쭤봤었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들러의 감정 설명서 1장에 있는데요. 열등감은 모든 목표와 노력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열등감을 하나의 어떤 재료로 땔감으로. 쓰고 땔감으로 쓰면서 네. 열등감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 책이 첫 번째 써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드러난 목표 이면의 목표를 알아차려라 라는 것이 이 책의 두 번째에 써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드러난 이면의 목표를 알아차려라. 네, 네, 네. 행동에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 부분에 내 이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나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 자기 패배적 신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숨겨진 목적이 뭘까요? 그게 이제 더 잘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더 잘 되고 싶다라는 목적이 네, 뒤에 그럼 숨겨져 있는 목적이구나. 숨겨져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자기를 패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다 부족하냐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부분에 부족하다 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계속 수용하는 거,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또 30대에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 나의 결핍된 부분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외부에서 아무리 집어넣더라도 결핍된 부분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틴에서 아주 작은 거에서 인정해가는 것들이 그냥 셀프톡 하라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는 거. 이제 성인이니까 객관화해서 자기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거에서도 인정할 부분을 작게 인정하는 그게 이제 소확행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작은 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성공 체험이 꽤 많아요. 근데 부족한 그 한계 때문에 내가 100개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때문에 나는 못했다라는 패배적인 신념을 사실은 내가 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로 자꾸 나에 대한 개념, 관점을 바꿔나가는 게 자존감인 거죠. 제가 사실 그 요즘에 또 결국 열등감에 반대되는 말이 열등감이 없어지면 사실 스스로 자존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 세워가는 마음이 이제 자존감이잖아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없애는 것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인 건가요? 동전의 밑에는 네. 고구마 줄기인 거죠. 네,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하면 네, 네. 줄줄이 다 이렇게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럼 아들러의 우리가 보통 심리학 책을 읽고 이러는 거는 해석을 도와주는 거군요.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해석을 과거를 도와준다.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네. 뭐 열등감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이런 임상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네, 완전. 30대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되게 어설퍼하고 어색해하고 닥쳤을 때 해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왜 손절도 잘 못하는 거죠. 나한테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많이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인간관계가 워낙 넓으니까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싫어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 뭐 왠지 모르겠어. 그냥 근데 내 기준에서 내 상식으로 제 문제 있고 난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그러면 직장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리를 두지 않나요? 너무 싫어. 거리를 두게 되죠. 근데 같이 근무는 해야 돼. 근무를 해야 돼. 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네. 네네. 그냥 거리만 두면은 네. 뭐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냥 말겠는데.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라 그러죠. 네네. 이 일은 밤새면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꼭 해야 되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해야겠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싫다라는 기준은 나한테 옛날부터 있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것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또 이제 내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도 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벽을 칠 수 있어요. 제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도 봐야 되고 결국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에서는 합의를 하라 그래요. 관계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거는 결국은 둘 다 이슈가 있는 거라고 봐줘요. 그리고 갈등은 좋은 의미로는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보고서 합의를 봐라. 근데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합의도 그 우리 직장에서 인간관계, 뭐 사회에서 인간관계 보면 너무너무 다양해서 다양해서. 사실은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합의를 이뤄내는 사람인가를 성공 척도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게 성공적 정말 합의. 네. 그래서 조율해야 되죠. 그래서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중함도. 그렇죠. 하지만 그 늘 사람 내어주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계를 분리하면서 경계선을 가지면서 내 의견, 내 거 하고 그 사람 거를 잘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면서도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야 되죠. 오케이. 네. 사실 이 서른이 딱 되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네가 겪은 열등감은 지금 겪은 것도 아니야. 아직 앞으로 겪을 게 이만큼 더 많아. 이렇게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사는 것 현실.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밖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밖에 것들과 막 연결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 하나도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 갑자기 한 10개 쫙 연결되는 날도 있고 어쨌든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겪고 살아갈 30대들에게 이제 이 아들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힘은 나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기 결정성이라 그래요. 네. 나를 움직이는 동기 스스로 선택한다. 네, 스스로 선택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지고 있다. 그런 네, 너를 네. 좀 믿어줘라. 그리고 30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땔감이 다 준비돼 있다. 오케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 이면에 발달된 강점하고 잠재력도 같이 보아라. 그리고 나의 이제 현실적으로 결핍감,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은 타인이 충족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이제 내가 성인이 됐잖아요. 그런 나를 돌봐줘라. 그래서 결국 나의 길을 막는 거는 누구냐?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와 화해해라.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하고 동반해서 손잡고 지금까지도 왔지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자책하지 말고, 네. 그러지 말고 이제 화해하고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동반해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기를 내세요. 네, 응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네. 네. 오늘 아들러 심리치료사인 박예진 저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들러가 믿음이 가는 이유는 그가 열등감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싸웠던 사람이고 그 싸운 모든 과정에서 열등감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데리고 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라서 믿음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등감이라는 단어와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서 좀 좌절했던 분들이라면 아들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열등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의 오늘 한 줄 감상평은 당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은
열세다. 어머, 열자 돌림이네. 열등감은 열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언이시네요. 어록이십니다. 오늘 이 서른에 읽는 아들러 이 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 나눔 이벤트 할 텐데요. 여러분은 언제 열등감을 느끼시는지를 좀 적어주시고 또 도서 제목도 적어주시면 아, 이분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분 10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예진 교수의 이번 신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른에 소개팅하는 아돌프. 2. 서른에 읽는 아들러. 네, 3. 서른에 썰매 끄는 루돌프. 4. 서른에 키우는 토들러.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과연 제목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서 여러분은 언제 열등감이라는 단어, 언제 느끼셨는지 적어주시면 10분께 잘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예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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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